푸른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문을 열고 장사하던 집이었는데 엊그제 지나가다 보이 임대라는 두 글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우째 그리 섭섭고 서운코 그렇든지. 실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나 방안은 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부산의 자영업 실태를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회장님, 부산 지역 자영업자가 지난달 기준 28만 7천 명, 그러니까 1년 전 같은 달보다 10,000명 정도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부산 지역의 자영업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자영업자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부산이 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국 자영업자 수가 한 560만 명을 약간 웃돌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4개월 연속 이제 감소한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부산도 지난해 한 28만 7천 명까지 줄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도 손님이 실제 많이 준 게 느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폐업이 계속 늘고 있어서 체감하는 어떤 부분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예, 이래 어려운 자영업 상황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줄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입니까? 네, 전국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요. 네. 생활 밀착형 이제 업종에서 감소 추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카페라든지 식음료, 편의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부산도 비슷한 패턴인데 네네. 손님이 많이 줄면서 고정비 부담이 이제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업 속도가 훨씬 빠른 거죠. 네. 사실 길을 지나가면서 임대가 붙어 있는 상가를 너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회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쭉 지켜보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우려가 되실까요? 예, 지금 자영업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더 우려스러운 건 자영업자의 생존율 자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 보통 우리 이제 국세청 자료를 보게 되니까 자영업자의 한 60% 정도가 10명 중에 6명이 네.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그런 부석이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새로 열어도 금방 사라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걱정인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빚만 남기고 가게를 접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영업자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재기불능 구조가 저는 더 큰 걱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부산 자영업 수가 가파르게 줄어든 요인은 어째 보고 계십니까? 요인은 여러 요인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장기 불황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출 기반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소비자들도 지금 소비 여력이 없다는 건데 네. 국내 자영업자 전체가 이렇게 매출 부진과 비용 부담을 가장 큰 폐업 이유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보죠. 부산은 청년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기반 자체가 지금 많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중소상공인 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자영업이 지역 경제에서 맡고 있는 역할, 이걸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영업이 단순히 가게 하나만을 보고 우리는 보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바로 지역 경제의 혈관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일자리를 또 제공하고요. 그래서 자영업이 잘 되면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회적 연대까지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 가게 한 곳이 문 닫으면 바로 주변 상권과 일자리에 실제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연쇄적으로 지역 소비와 경제 활력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은 지역 경제를 버티고 있는 그런 버팀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언론에 나오는 지표나 연구 결과만 보고서는 자영업자들의 진짜 고충을 헤아리기는 좀 어려운데 배달 수수료나 노쇼 실제 자영업자분들이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자영업자는 네. 계속 오르고 있는 임대료, 인건비 여기에 가장 큰 문제 생기죠. 예. 그리고 또 지표로 잘 안 보이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현장에서는 배달 수수료 부담, 또 노쇼 예약 부도죠. 이런 거에 의한 매출 손실 이런 게 이제 많이
크게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예. 매출이 이렇게 반등한다 해도 지금 비용이 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버티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음. 그런데 더욱 심각한 거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자영업자의 지금 현재 심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도 사실 자영업이라는 게 미래 예측이 어려운데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예측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깜깜한 상황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은 뭐라고 보시는지,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진짜로 현장에서 원하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자영업자가 이제 어렵다 하면 보통 이제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물론 그 대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출의 일회성 지원보다는 네. 중장기적이고 산업구조적인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방향성에 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 임대료 또 각종 수수료, 네. 공과금 부담을 줄여야 하는 그런 고정비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지역화폐 같은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네. 셋째는 이제 요즘 한참 이야기되고 있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피해가 실제 방지돼야 되는데 이런 공정 경제에 대한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 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서 폐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폐업 이후에 재기 지원이 강화돼야 되는데 단순히 폐업 지원이 아니고 네. 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창업을 하거나 전직하거나 할 수 있도록 재교육까지 이어지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대책으로 나왔던 것들이 뭐 대출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일회성 지원은 좀 부족하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럼 1인 가구, 고령 인구 증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크게 놓고 봤을 때 자영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보다 좀 촘촘하고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째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은 청년 인구가 감소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네. 또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자영업 생태계에 큰 영향이 지금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은행 부산본부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연구를 보니까 네. 이대로라면은 부산의 자영업자 규모가 15%까지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예. 이 말은 인구 구조를 고려해서 장기적 상권에 대한 재설계도 하고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개인의 능력 문제로 저는 볼 것이 아니고 예. 지역 산업으로 보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상권 분석과 업종을 조정하고 거기에 요즘은 한참 이야기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까지 네. 지속 가능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지역 경제의 혈관이고 또 골목 상권이 살아나야 또 부산의 사회적 연대가 또 이루어진다. 이런 자영업자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좀 앞으로 네.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 끝으로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의 뿌리입니다. 자영업이 살아야 부산 경제가 삽니다. 또 골목 상권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저는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와 통계는 결과인데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있는데 사실 그 결과 뒤에는 생업을 잃은 가족과 골목의 활력이 사라지는 그런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도 구조적 위험을 이렇게 커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자영업을 버티게만 해달라 이런 목소리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자영업자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점은 꼭 정치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상공인 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